당뇨 없어도 혈당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심해야 하고, 이 음식은 혈당 지수가 어떻고, 저 음식은 인슐린이 어떻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냥 손 놓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복잡함이 싹 정리가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김밥인데요. 정말 의외죠? 야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영양만큼은 뛰어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혈당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어묵이랑 맛살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밀가루가 상당히 들어간 가공식품이거든요.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정말 안 좋죠. 반줄은 괜찮아도 한 줄을 다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고구마로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쪄서 드실 때랑 구워서 드실 때랑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예요. 고구마를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찐 고구마는 괜찮아도 군고구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80%는 매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먹는 양이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길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죠.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안 챙기시면 3년,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흰쌀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어도 당뇨 발생 위험이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류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에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0%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에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자,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너무 좋죠. 당뇨 전 단계 성인 42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4.4%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천여 명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달걀 드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을 더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밥상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혈당 관리 식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장 속에서 당분을 직접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당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해주는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오후 나른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푹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사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 오후 피로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거기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는 당화 현상도 줄어들어요. 2주, 3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잠도 달라져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이 튀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내리기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소비하거든요. 식후 혈당이 치솟은 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튀기 쉬운 시간대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혈당이 오르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바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챙기는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미리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한 스푼으로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저는 요즘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식이섬유에 항산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사 순서 바꾸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것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당장 100%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밥솥에 현미 조금 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밥이 혈당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밥을 아예 못 드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키토 김밥입니다.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깔고 마는 김밥인데요.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란 2개에서 3개를 풀어서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들어 주세요. 김 위에 밥 대신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깻잎, 단무지, 오이 같은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참치나 닭가슴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은 꽉 채운 혈당 관리 최고의 한 끼입니다. 김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흰쌀밥에 현미 한 줌, 밥 먹고 나서 10분 동안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양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파를 그냥 드시면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의 겨우 5에서 10%만 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금덩이를 손에 쥐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부엌 천장에 있는 식초 딱 한 숟갈만 더해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냥 먹으면 손해일까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당까지 잡아주는 귀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퀘르세틴이 양파의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튼튼한 금고 안에 보물을 넣어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씹어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 전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주거든요. 이 금고문이 열리면서
퀘르세틴이 쏟아져 나오고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이 성분을 위산에서도 보호해줘서 장까지 무사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양파라도 식초와 함께 드시느냐 안 드시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혈관이 소리 없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끈적한 기름때가 달라붙어 있어서 피가 시원하게 돌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행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온몸이 무겁고 손마디가 뻣뻣해서 주먹 하나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혹시 요즘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면 5년 뒤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와 같아서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노폐물만 쌓여서 몸을 더 망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양파가 좋다는 걸 아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장만 자극하고 좋은 성분 흡수가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유황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여기서 식초에 아세트산이 함유하면 콜레스테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합니다. 방패로 막으면서 적군의 보급로까지 끊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유아프로필 성분이 있어서 높은 혈당만 골라서 낮춰줍니다. 정상 혈당을 건드리지 않고 높을 때만 작용하는 똑똑한 기능이에요. 식초의 아세트산도 탄수화물의 당분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소금 대신 식초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처음 2주 정도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양파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속이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수월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손끝, 발끝에 온기가 싹 돌기 시작하고 3개월을 넘기면 건강검진 수치에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아침이 한결 가뿐해져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밀도가 훨씬 좋았고 골반 골절 위험이 20% 이상이 낮았습니다. 식초 쪽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2009년 일본 임상시험에서 매일 식초 15에서 30ml를 마신 분들의 체중이 12주 만에 0.9에서 1.8kg나 줄었고 식초의 구연산이 칼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4.4배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이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조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특급 레시피, 양파 식초 절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써세요. 딱 15에서 20분만 공기에 노출시켜 주시고요. 양파 속 효소가 공기와 반응하면서 유익한 성분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양파를 꾹꾹 눌러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주정 식초가 아니라 라벨에 천연 발효라고 적힌 양조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기호에 따라서 통후추 한 줌과 양배추도 양파와 동일량을 넣어 두셔도 좋고요. 이틀만 냉장 보관하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60에서 8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시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챙기는 겁니다. 껍질을 씻어서 말린 다음에 물에 넣고 15에서 20분 끓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나 미나리를 넣으시면 혈관을 뚫어주는 힘이 더 좋아지고 다시마를 넣으면 맛도 깊어집니다. 이 물에 간장과 식초를 살짝 더하시면 흡수율이 최대
120%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궁합 음식을 꼭 알아두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는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퀘르세틴이 만나서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황금궁합 1위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끌어올려서 피로 해소에 아주 좋고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이 합쳐져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된장과 양파 조합은 꼭 주목해야 하는데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생양파를 식초에 살짝 절여 된장을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약이 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하루 루틴은 이렇게 잡으세요. 아침 식사 때 양파 식초 절임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파 껍질 물을 종이컵 1컵 정도 식사 중에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식초는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양파든 식초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식초는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시면 치아 범량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파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우유예요. 꿀은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우유는 양파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곤란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등 푸른 생선, 된장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스피린이나 와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생강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자극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온기를 올려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 대신에 5분에서 7분 정도 볶거나 데쳐서 드시면 자극은 줄면서 퀘르세틴 흡수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한 망과 천연 발효 식초 한 병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찾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 개에 식초 한 숟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을 젊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번, 3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입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에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수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1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1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피는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두 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두 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두세 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2~3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